1951년 5월 중공군은 2차 충계 공세를 감행합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미군과 국군은 밀려나게 되고 특히 중동부 전선의 국군 3군단은 현리 지역에서 크게 패배하여 전선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당시 동부 전선은 국군 1군단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군단장은 백선엽 소장이었고 그 예하 수도사단은 송효찬 준장, 11사단은 최덕신 준장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1군단은 수정된 노네임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군단장은 군단을 철수시키면서도 대관령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대관령은 강릉을 사수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으로 강릉은 동해안의 교통 중심지이고 각종 보급기지와 미군의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선엽 군단장은 군단의 예비인 11사단 20연대를 횡계리에 수도사단의 1연대를 대관령으로 이동시켜 방어전을 펼치도록 지시합니다. 20연대장 박원근 대령은 군단의 작직방을 방어하면서 철수하는 상군단 병력을 수용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1대대를 988고지에 3대대를 967고지에 그리고 2대대를 이선인 장군함에 배치합니다. 합동작전을 펼치게 된 1연대는 2대대를 이선인 황병산에 3대대를 삼선에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1대대가 최후방에 위치하여 축차적인 4개의 지연 진지를 구축합니다. 한편 국군 상군단을 추격하던 중공군은 약 1개 사단 규모로 그중 2개 대대 규모가 20연대 3대대 11중대를 향해 공격해 들어옵니다. 11중대는 3면으로 포위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으나 육박전을 벌이며 간신히 철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선의 1대대와 3대대는 적의 압도적인 숫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2선과 3선의 부대들도 적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대관령으로 철수합니다. 한편 이날인 5월 21일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병력과 장비의 절반 이상을 상실한 상군단을 해체하고 즉시 후방에 있던 미군 3사단과 187 공수여단 그리고 국군 8사단을 전선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벤플리트 장군은 강원도 용평의 간이 활주로에서 국군 1군단장 백선엽 장군과 미군 3사단장에게 긴급 지시를 내립니다. 지시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협조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미군 3사단은 좌측으로, 국군 1군단은 우측으로 공격하라. 다음 날인 5월 22일 중공군은 대관령에 대한 총공격을 실시합니다. 전방에 있던 20연대는 축차적인 철수를 진행하면서도 간혹 기습공격을 가해 적의 공격 속도를 늦추었으며 이렇게 20연대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이 후방의 1연대는 대관령에서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연대장 한신대령은 각 대대장들에게 1개 중대씩 선출하여 정찰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때 중공군 1개 연대 병력이 포착되었는데 한신대령은 정찰부대에게 이들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유인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렇게 유인된 중공군이 1연대 앞에 도착하자 한신대령은 포병부대에 일제 사격을 지시하여 강력한 화력을 모두 투사합니다. 갑자기 집중포격을 받게 된 중공군은 더 이상 공격을 중단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오후가 되자 중공군은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증원하여 다시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제10포병대대와 연대의 각종 박격포들이 골짜기 입구에 탄막을 형성하고 부대원들이 수류탄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중공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다시 후퇴합니다. 중공군은 2번의 공격에 실패하였지만 전략적 요충지인 강릉을 확보하기 위해선 대관령을 반드시 점령해야 했기 때문에 중공군은 이날 밤 3차 공격을 실시합니다. 증강된 1개 연대 규모의 중공군은 대관령 남쪽에 배치된 1연대 3대대를 포위하려 시도합니다. 이에 3대대는 백병전을 펼치며 대응합니다. 한편 1연대장 한신대령은 1대대에게 과감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1대대가 중공군의 측방을 공격하자 중공군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이때를 맞추어 3대대도 진지에서 나와 공격을 하자 협공을 받게 된 중공군은 결국 분산되어 패주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군 1군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관령 방어에 성공합니다. 이때쯤 미 8군 사령관은 반격을 실시하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중공군과 전투를 치러본 바 그들의 공격 지속 능력은 보통 일주일 정도이며 그 이후에는 보급이 떨어져 전투력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 8군 사령관은 미 10군단과 국군 1군단에게 5월 23일 08시를 기하여 반격을 실시하고 지역 내 공산군을 경멸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1군단은 이 반격 작전에 수도사단을 투입하기로 합니다. 수도사단은 좌일선에 1연대, 우일선에 26연대를 배치하고 제1기갑연대는 사단의 작직방에서 경계를 실시하며 제10포병대대에게 이들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제7함대가 동해에서 충분한 화력을 지원해주기로 합니다. 5월 23일 10시를 기점으로 공격작전이 개시됩니다. 1연대와 26연대 그리고 제1기갑연대는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여 중공군을 밀어붙였으며 제10포병대대는 이들에 대한 화력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때 제10포병대대장 박경원 중령은 공격부대의 뒤에 바짝 붙어서 지원사격을 실시했는데 사단장은 포병부대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 같은 행위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경원 중령은 공격부대들이 기세를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진지를 전환합니다. 중공군은 수세에 몰려있던 미 10군단과 국군 1군단이 갑자기 공세로 전환하자 매우 당황하였고 마침 보급품이 떨어져 전투력이 약화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무너지며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작전이 시작된 지 이틀 후인 5월 25일에는 수도사단 1연대가 967고지와 992고지까지 26연대가 황병산과 매봉까지 그리고 1기갑연대가 988고지까지 진출합니다. 이렇게 하여 1군단은 대관령에서 중공군을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이날 1군단장 백선엽 장군은 예하 부대를 순시하며 전공을 치하하였고 유공 장병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1군단의 공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공격을 계속하여 3일 후에는 고성군 간성을 확보합니다. 이 지역은 원래 미 10군단이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국군 1군단이 먼저 확보했기 때문에 미군은 자신들의 공격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관령 전투였습니다.